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화학하고 생물 뭐 이런 걸 좀 더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어는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문과였잖아요. 그래서 외우고 뭐 이런 걸 좀 그냥 외우면 만약에 좀 해결이 됐었나요? 과학 용어요? 예. 아, 저는 외우려고는 하지 않았고, 그냥 계속 관련 서적을 읽어서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걸로 했는데, 꼭 영어 단어를 외워야겠다, 이 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아까 과학 노트 만들 때 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노트를 만드니까. 아, 그죠. 그러니까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속 어제도 반복했지만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관련된 걸 좀 집중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물론 이해가 되니까 외워지는 게 훨씬 좀 쉽겠죠. 그리고 그 패턴으로 하면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좀 포인트일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네, 그래요. 아, 그러면 그럼 네. 두 번째 파트는 제가 파운데이션 준비하면서, 과정에서 준비했던 것들인데, 생물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수업 전에 PPT를 미리 보고 예습을 꼭 했었어요. 왜냐면, 어, 딱 선생님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용을 이제 시간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서 뭐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순간에 저거 뭐지? 이렇게 하면 이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버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놓치지 말고 다 하려면 PPT를 미리 다 보고 가야겠다 해서 PPT가 이제 그 사이트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거기 사이트에 이제 다 올라와져요. 그래서 그걸 미리 VLE인가? 보고, VLE? 예. 카플란의 그 그, 온라인 사이트? 예, 네네네. 예. 네,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 PPT 다 다운받아서 미리 예습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는 A레벨 아까 교과서 보여드린 거에 뒷부분에 문제들이 쫙 있어요. 그 문제들에서 저의 경우에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다 풀었고, 또 수업에서도 선생님께서 이제 문제를 제 다뤄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위주로다가 비슷한 문제 있으면 또 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준비했더니 시험은 이제 쉽게 칠 수 있었고, 그리고 랩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중이 저는 컸었어서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다가 랩 리포트를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랩 리포트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물론 베끼면 안 되고 그 어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읽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영국 학생들이 랩 리포트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뭐 인트로는 이런 용어를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풀어나가면 훨씬 좋은 성적을 받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테일적으로 어, 참고 자료 이런 것들 되게 저는 다 그려서 디테일 넣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 받기에 네,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시험을 칠 때는 모킥쌤을 줘요. 그럼 이 모의고사 같은 건데 이 모킥쌤을 그냥 한번 풀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를 계속 보면서 막 분석하고 오답 노트도 만들고 마지막 시험 치기 전에는 이 시험에 제일 중점적으로 본 다음에 본 시험을 보니까 비슷한 그 문제들도 많았고 해서 훨씬 풀기가 쉬웠습니다. 음, 음. 여기, 여기까지가 예. 그, 생물이고, 여기에서, 예, 그, 저희 이제 생각난 게 저희 학생 중에서 그걸 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의대 파운데이션을 가는 친구인데 그 노트를 필기하는 것을 직접 전에 우리 사무실 세미나 할 때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봤는데 그걸 지금 그 파일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의대긴 해요. 그래서 의대는 수학, 과학, 생물이어서 화학하고 생물인가 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분은 저한테 연락하면 그걸 드릴게요.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건 책보다 더 맞아? 교과서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지? 왜 이렇게까지 그저 필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은 친구가 있거든요. 물론 그 친구 되게 좀 절박했어요.
뭐 엘레벨 하다가 좀 한번 떨어져가지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난 고3 때보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지 를 하진 않았어요. 왜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 화학, 생물 이 정도에서는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부분 학생들은 좀 통과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공부는 한국 학생들 가면 뭐랑 열심히 하니까. 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제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넣었는데, 유튜브에서 스냅 리바이스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도 선생님께서 뭐 이거 가끔 봐라 하면서 링크를 올려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이게 A레벨이랑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서 자기 전에 오늘 배웠던 거 한번 그냥 짧으니까 한 6분에서 10분이니까 보고 복습하고 그러고 자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스냅 리바이스에도 문제 푸는 그런 게 많아서 네, 문제도 이걸로 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칸 아카데미는 이거는 사이트인데 과학 관련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사이트예요. 여기 칸 아카데미에서 예를 들어 뭐 셀룰러 리스피레이션이 궁금하다 하면 셀룰러 리스피레이션 강의들이 이렇게 쫙 차례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면서 정말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걸로 먼저 개념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도 보고 문제도 풀고 하면서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찾으면서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여기 제미 씨가 아까 그 VLE 여기 가입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셨는데 이건 뭐 학교를 입학을 해야 이걸 가입하고 레지스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고 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패드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걸 없이 공부하기는 되게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지만 여기 유튜브 얘기를 저희 학생들 계속 이번 세미나 기간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좋은 사이트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다음에 영어로 된 사이트는 뭐 한글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뭐 이렇게 좀 나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 사이트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영어 사이트, 그다음에 뭐 그죠? 그 서브타이틀까지도 다 나오고 애니메이션까지 나오고 뭐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맞는 걸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익스텐디드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프레젠테이션도 자신이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에세이도 쓰는 과목인데 보통 이 과목이 되게 다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이 과목이 이제 대학 가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에세이를 쓰는 과목이라서. 이때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읽었어요. 시간이 뭐 조금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좀 줄이고 그냥 자료 좀 더 읽고 이러긴 했었거든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읽으면 논문을 계속 읽다 보면 에세이용 영어가 뭔지 이제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터득해서 대학 가서도 에세이 쓸 때 이런 식으로 적고 해서 에세이도 이제 대학 가서도 충분히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과목에서 선생님이랑 튜토리얼을 1대1로 하는데 선생님이 제 이제 논문을 봐주시고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게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그 선생님의 의견도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선생님들도 이제 뭐 박사도 하시고 이런 거 맨날 적으시고 하니까 그거 들으면서 되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정확한 레퍼런스 표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레퍼런스를 표기를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되기가 되게 쉬워서 대학 가서도 당연히 그런데 이제 레퍼런스 표기하는 방법은 수업 중에서도 이제 알려주실 거고 그런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자기 신들이 이제 조금 편하게 각자 쓰는 사이트들이 다 다르게 있는데 선생님께서 몇 개 추천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제 노팅엄은 어떤 레퍼런싱을 한다 이런 것도 다 강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들으면서 정확히 듣고 레퍼런스 표기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대학교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많은 걸 배우고 새로운 걸 배우고 지식을 얻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지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 있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이미 책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의 주요한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논문을 쓰고 왜 그죠? 그다음에 뭐 그죠? 훌륭한 논문은 또 그죠? 뭐 사이언스 잡지라든지 뭐 이런 데도 올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교육의 목표가 이게 돼야 돼요. 내가 리서치를 하고 그다음 리서치를 하는 건 당연히 많은 책을 읽는다는 거, 자료를 읽는 거고 그다음에 그죠? 내가 뭐 실험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 그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그걸 결과를 뽑아야 되고 내가 그죠? 내가 이해하는 거 왜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혼자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야 되고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논문도 살펴보고 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그죠? 당연히 논문이라는 그죠?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표절이 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엄청 중요해요. 이 레퍼런스 때문에 그 독립적인 왜 그죠? 논문으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뭐 카피가 돼도 표절이네, 뭐 표절 아니네, 뭐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고 뭐 이러지만 사실 이게 영국 대학교가 전 세계 랭킹에서 굉장히 좀 높이 있는 이유들이 이런 독창적인 그런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표절이 전혀 정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표절된 걸 또 다른 사람 또 이렇게 바뀌어 쓰고 왜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레퍼런스가 그죠? 학문을 계속 발전을 시켜왔다. 그래서 학문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쉽게 그리고 하려고 네, 말씀하세요. 추가할 게 이 익스텐드 프로젝트를 시간을 되게 많이 주고 하는 프로젝트라서 한 6개월 정도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이랑 화학이랑 수학이랑 이렇게 다 다른 거 공부하기 바빠서 이거를 미루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은 막 급하게 막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쫓겨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를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도 계획을 좀 짜서 뭐 몇 월까지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혹시 이 맞아? 그 이 프로젝트가 그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다녀봤잖아요. 이 대학교 1학년 때도 지금 비슷하게 쓰이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네, 에세이는 많이 쓰니까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에세이를 정확히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큰 틀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어, 대학 가서도 좀 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말씀하셨듯이 수능 치고나 아니면 A레벨 하거나 이렇게 에세이를 많이 안 써본 친구들은 IB 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에세이 다 힘들어 하시거든요. 진짜 전부 다 힘들어 하는데, 그때 저는 카플란에서 했던 거 자료 다시 돌아가서 막 보고 적고 그러기도 했어요. 막 레퍼런스 막 어떻게 했었지 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업 잘 들으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계속 제가 이거 하면서 반복했던 게 지금 그 저희 학생 세미나 준비하고 했던 게 작년하고 올해 세미나 준비하는 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제 학생들한테 요청을 했던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왜 파운데이션이 필요한지 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팅엄 할 때도 전에 뭐 입학하고 어떻게 하고 경험 얘기보다도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성공하는지 왜 이런 부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세미나는 아예 그걸로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아까 이제 A레벨 학생들도 EPQ라는 게 있어요. Extended Project Qualification인데 이걸 거의 대부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걸 한 과목 이제 보통 A레벨 세 과목 또는 네 과목 하고 EPQ를 하거든요. 근데 EPQ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세 과목만 해도 되고요. 세 과목에서 AAP 이 정도면 들어가고 입학을 하고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EPQ를 그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톱 학교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도 진짜 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터뷰라든지 자기소개서를 훨씬 깊이 그죠? 뭐 좀 하려고 하면 EPQ를 하면서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을 또 만나보면 EPQ를 하면서 조언도 받고 이건 이렇게 한다 이런 의견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대부분의 예를 학생들이 안 해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냥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다가 오는 학생들,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1학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많이 그죠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지금 또 파운데이션 하는 학생들은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 파운데이션을 단지 대학교 좋은 학교 입학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실제 대학에서 너무 이걸 적응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뭐 익스텐드 프로젝트를 빨리 해서 그냥 그저 짐처럼 아니면 과제처럼 숙제처럼 빨리 하고 끝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죠? 이게 그저 공부하는 그저 주요한 이유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혹시 여기 익스텐드 프로젝트의 주제가 어떤 거였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본인 주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주제로 이런 걸 하는지? 이제 주로 이제 약대 가시는 분들은 과학 주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뭐 다른 친구들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과학적인 걸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제를 정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뭐 이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이런 주제를 해야 된다. Yes or No로 되는 주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컨트로버셜한 걸로 해야 된다. 이런 유로 주제를 정해야 되고 주제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 프로젝트 하면서 이거 나중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훨씬 이제 동기부여가 되실 거예요. 진짜 나중에 도움이 되기는 해요. 예, 그래요. 지금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을 이거 하는데 독서를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널 같은 거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좀 대화를 좀 해보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좀 더 자료를 붙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붙이고 사람들이 했던 거 통계 자료를 좀 붙이고 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 자체를 항상 그죠?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핏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세한 잘못, 이런 것을 짚어내는 걸, 그죠? 드는 게 정말 좀 중요한 세상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뭐, 로켓을 쏜다. 그죠? 하나의 부서가 잘못됐다, 하나가 잘못됐다든지, 왜 이게, 그죠?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독서,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뭐, 당연히 그죠? 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연히 토론을 한번 해본다든지, 또 사실은 뭐 영국 학생들은 워크 익스피리언스, 의대에 다니는 친구들 워크 익스피리언스로 필수니까 그런 걸 해보거든요. 근데 약대나 다른 전공들은 그렇게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이라도 선명한 뭐, 그죠? 논문이라든지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관심 있게 뭐 봐보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구나. 구체적으로 내가 진짜 다 이해하기는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게 이슈가 지금 되고 있구나. 왜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죠? 에세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왜 이런 게 주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또 공부하라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걸 네가 약대를 선택한 만큼 이게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재미 없더라도 당연히 재밌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충분히 또 깊이 공부하다 보면 또 재미있잖아요. 또. 알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네, 다시 또 볼까요?